네, 이승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저기 뭐 헝다 얘기하시면서 아주 뭐 짧은 시간인데도 뭐 중국의 보시라이도 나오고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것도 좀 풀어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그동안 언급하셨던 업종이나 종목들 가운데 제가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투자분들하고 AS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기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저기 이렇게 헝다라고 계속 시황에서 헝다를 갖다가 이렇게 뭐 우리뿐만 아니고 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과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꾸 헝다 얘기하는 거는 예, 근데 네. 그 중국 정부가 더 유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도하신다는 거는 헝다 때문에 걱정들 좀 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그 뉴스가 나오면요. 네. 나는 항상 의심하고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자꾸 보고 설계자의 생각도 자꾸 들춰보시잖아요. 들춰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꺾어도 보고 뒤집어도 네. 보고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시면 네. 헝다라는 개념이 그 제가 나오자마자 국유화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예. 국유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내 안에 통제된 절차 안에서 파산을 시킬 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네.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와 관련된 것도 계속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로 넘어오게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은 다음에 절차적으로 집도 문제되는 것을 다 국가 차원에서 해줄 테니까. 지금 뒷담한 거 결국 예. 다 완공해서 그리고 그 채권, 분양 받았던 사람들 예. 이미 돈 다 내고 저거 언제 들어가나 하는 분들 들어가서 살게 해줄게.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채권에서 나의 마이너스 되는 쪽은 죽이겠어요. 네? 마이너스 쪽 되는 쪽. 그러니까 앵글로색슨계, 외국계, HSB, 그러니까 영국계 쪽. 네. 영국계하고 제일 치명적으로 지금 다칠 분들이 그 손정희, 영국계 이쪽이 제일 많이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안 갚아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 중국 인민들한테는 어쨌거나 국가 차원에서라도 뭐 국유화가 됐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쨌거나 예를 들어 그 뭐 하다 못해 좀 한 7만 명 물렸다는 그 이재 상품 그 물린 사람들도 이래저래 뭐 시간이 걸리든 어쨌거나 다 받게끔 해주고 그 대신 이제 큼지막한 걸 떼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베스를 하는 쪽이 어디고, 그 다음에 그 자체 국민들도 네. 다치는 분도 인데 좀 있겠죠. 예, 그걸 뭐 온전하게 네, 다는 못하니까 한 마이너스 30%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30%. 그래도 다 날릴 거를 마이너스 30%. 사람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예. 다 망가지고 이제 거의 한 푼도 못 건지는 것보다는 반이라도 건져, 뭐 70%라도 건져. 그럼 이게 시간이 늘어져도 무마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펀드 사태 나온 그 사례에서 그 이후에 뉴스는 안 나오지만 다 비슷한 거로 가거든요. 보통 이럴 때 헝다 같은 쪽의 입장에는 두 가지 아닙니까? 뭐 좀 이제 소위 말하는 헤어컷. 너가 뭐 100 빌려줬으면 100 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절반이든 얼마든 할래 안 할래. 거기에 대해서 뭐 땡땡거리다가는 그럼 같이 죽든지. 근데 아니면 배를 째든지. 헝다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시자인? 이미 시진핑한테 아웃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근데 그 시자인 그 양반한테서 털면 좀 나올 건 없나요, 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겠죠. 예. 그거 이미 다 사제 출연. 네, 다 당할 겁니다. 마인보다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눈치를 채서 500억 위안 내고 그 100주년 기념식에 올라섰는데, 네. 그것도 생각을 그거를 생각하기에는 좋은 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봐라. 네. 근데 그게 안 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게 그 시진핑 그 머릿속에는 이 정치몽개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그
와우에서 하셨던 거 여기 우리 조금 오늘 복습할 겸 그거 아까 표도 준비해 오셨던데 조금 이렇게 중국의 권력 계보를 한번 좀 머리에 넣고 한번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전에 네, 이 단어부터 먼저 이 단어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 재건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대통령 되시면서 그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적인 과정을 딱 보면 그 앵글로색슨계야 다시 모여라. 그게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슈가 됐던 그 오커스, 오커스나 그 파이브 스타 아이즈나 파이브 아이즈, 그다음에 또 대만 문제, 대만이 또 CPTPP에 또 들어갈 때 네. 신청서 낸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중국의 그 서플라이 체인 하면 지네도 국민들 인플레이션 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기 전까지는 안 돼요. 예? 그거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 그 앵글로색슨계를 모이는데 이게 또 작용 반작용으로 유럽의 프랑스를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이제 마음이 점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암만 영라은행, 그 다음에 연준이 일본 중앙은행 여기서 힘합쳐서 뭐 해봤자 유럽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시진핑은 붙어보자는 거거든요. 네, 금융 이제는 안 물러서 예, 붙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붙어보겠다는 거에서 새로운 이 재건함이 10년에서 20년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틈새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위상이요. 위상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만 우리나라를 좀 낮춰보고 쫄로보를 이렇게 표현하면 왜 우리나라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그 낮게 좀 보는 이 뭔가 좀 있어요. 뭐 좀 그런 예. 경향이 있죠. 네. 근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외부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그 에너지가 큰 기업을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SK그룹이나 이 그룹들의 그 세계적 위상을 한번 전체 세계에서 랭킹을 한번 쫙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이 암만 선진국을 해도 에너지가 많이 죽은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에너지가 높아진 거를 보실 거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되는 기준의 시각을 그냥 운만하는 개구리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제공됐던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멀티플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에서 고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 예. 나는 그거 30%만 보자고요. 네. 그러면 50%는 뭐냐? 국제 정치 역학적인 상황을 예. 50% 시각을 거기다가 렌즈를 갖다 대보면 예. 뭔가 달라 보이는 시각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뭐 연준이 하면 뭐 테이퍼링하고 뭐 금리하고 또 연준이 발언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막 이제 고민들 하잖아요. 예. 저는 이 렌즈라면 그거 심각 꺼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 쌓아오는데 방해 요인만 돼. 방해 요인만 되니까 연준이는 그냥 금리 인상 해. 두 번 할 때까지 그냥 신경 꺼. 한 번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2020 빨라야 2023년 초. 테이퍼링 끝나고 빠르면 2022년 말이나 2023. 근데 너무 저금리야.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이 문구 해석하고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보다 예. 이 국제 정치 역학적인 에너지에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이 그 동북아시아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저는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고. 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막았다 10월 초에 갈까? 어디로? 미국 갑니까? 미국 이제 허용됐습니다. 허용됐습니까? 예. 미국 이게 간다는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예. 거기에서는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5개 그 그룹이 같이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SK그룹도 돈 마련하는 것 같고 네. 포스코도 그렇고 네. 현대그룹도 그렇고 하나그룹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남녀관계예요. 남녀관계. 한 여자가 너무 이뻐요. 네. 그러면 구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쁜 여자를 뭔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구애를 할 거 아닙니까? 선물 구애 그렇죠. 뭐. 예. 우리나라가 저는 그 위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구애를 받는 예. 위치에 있다. 네. 이걸 우리나라는 샌드위치에 꼈어. 우리를 스스로 비하시켜서 여기도 눈치 봐야 되고 저기도 눈치 봐야 돼.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계속 에너지가 죽거나 샌드위치 껴갖고 마이너스적 에너지에서 이게 붕괴되고 뭔가 없어지는 그런 시각으로만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도 그렇고 갖다 얘기해서 니네들 에너지를 우리나라 쪽에다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뭐 투자해갖고 뭐 미국에다가 또 공장 짓게 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 네.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는 총수들이 이 미국에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판을 안 띄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룹 총수는 저는 생존 전략에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깨질 거라면 우리가 갖다 얘기해서 파생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엄청난 손해봤어요. 네. 그럼 이걸 로스컷 하는 대신 딴 데서 중화 전략을 해서 이거에 커버하기 위한 중화 전략을 걸어야만 이게 균형에 맞춰서 살아남거든요. 네. 그게 성공해야 다시 가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하나글로비 니콜라 사태에서 붕괴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로스컷 하면서 뭐 우주항공이 다른 걸로 일을 막 벌이는 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예. 삼성그룹도 그렇고 지금 SK그룹도 있고 이 수소 연맹이라는 게 저는 중국과 미국의 그 틈새에서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구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뽑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SOC입니다. 신형 SOC, 구형 SOC. 네. 이게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될 거라고 보니까 우리가 분배 개념이나 균형 감각이나 이게 그러면 이거 있는 걸 쪼개는 개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망가져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치고 나가서 지금 같은 불확실성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격 앞으로 하는 전략이 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징어 게임 안 보시면 보시라고 하는 게 그 머니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스포일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머니 게임이 꼭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설계자 있고 룰을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확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예. 철저히 죽여요. 예.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진 자들로 갖고 와요. 이 싸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그 포지셔닝이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이걸 구군이라고 보거든요. 구군. 예. 2022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구군은 전 대운이라고 봐요. 대운. 큰 대운에 꼈다. 왜 대표님 뭐냐면 주역도 공부하셨습니까? 예. 그것도 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상한 사자로 빠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예. 왜 그렇게 보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누누이 막힌 거 뚫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종전선언도 그 날짜까지 대계산을 해가면서 제가 9월 27일부터 카운팅을 해보겠다까지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오늘 바로 또 빨리 나왔네요. 얘기가 종전선언에 관련된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요? 종전선언을 부정적으로 했다가 김여정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 오빠는 뭐하고 요새 그거가 자꾸 나옵니까? 오빠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디 아파서 대리 내세우거나. 지금은 뒤로 빠지면서 남쪽은 김여정이 책임지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뭔가 잘못해 지가 나서갖고 교통정리하는. 본인이 나서서 하면 또 하노이 사태까지 완전히 꼴이 우습게 될 것 같으니까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에너지가
곧 SOC입니다. 물류고. 예. 근데 저는 이게 중국 전략이라고 봐요. 근데 대표님 오늘 이 뭐 자연스럽게 진행 흐름이 그래 됐네요. 아까 그거 뭐 중국 그 권력 계보는 많은 분들이 이미 대표님 방송을 갖다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저기 재방송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진짜 전략 하신 것 갖다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 7,500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와. 7,500명 들어와 계신 데서 지금 채팅방이 대표님이 이제 출연하시면은 굉장히 채팅방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또 우선 저기 예를 들어서 이승조 빠가 있고 이승조 안티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그거 새삼스럽구나 놀라우실 분이 아닌데 이제 이 대목에서 자꾸 이제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은 대북주는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북주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 종전선언 이 정도까지 스토리가 흘러왔으면 이게 움직여야죠. 그런데 안 움직이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직까지 그 건설주도 실제로 땅 파고 흙 파고 누리 눈에 보이는 거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 대북은 더 해요. 그냥 앞으로 뭐 우리가 뭐 저 주는 정도가 눈에 구체적인 거지 개성공단이 열릴지 또 개성공단 열려도 옛날에 한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제가 구도는 10대 그룹이 들어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으로. 그리고 중국의 전략이 제가 왕이가 일주일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왔는지 상상 좀 해보시라고요. 예.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갔는데,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왕위부장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곧 유엔에서 이벤트가 있을 거고 종전선언 시나리오에서 4자 회담 들어가고 북한 통신선 다시 연결되나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판문점이든 금강산이든 어디서 만나는 거 보고 이거 갖고는 단계별 에너지밖에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들어가고 북한 주민을 노동력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생산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그 들어가는 것보다 북한 인적 자원을 쓰면 훨씬 가깝고 뭐 여러 가지의 업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너지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가장 불확실성이 뭐예요? 체제 투자했는데 그 회수되냐 또 끊으면 어떡하냐 이게 하루아침에 당한 게 뭐 비일비재한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1950년부터 지금 이 60년 휴전까지 종전이라는 게 한 맥을 끊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맥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는데 중국이 딱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시진핑 전략이 오히려 작용반작용으로 네. 북한은 1992년도에 중국 전략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 전략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등소평의 고속성장론하고 천인의 균형성장론. 이 균형성장론은 약간 배분도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기본 개념이 조롱경제론입니다. 조롱경제론. 조는 새인데 새. 롱은 뭐죠? 세장. 세장 조롱. 예. 그러니까 계획경제 안에서 뭐든지 진행돼야 된다. 네. 그 세장 안에서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천인의 사상이고요. 네. 근데 이분이 권력 투쟁에서 등소평인데 졌어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죽어버린 겁니다. 예. 이 라인이 등장한 게 이제 보시라이 때 충칭 모델로 다시 한번 등장했다가 보시라이 사태로 아웃된 거고요. 보시라이는 아직도 감옥에 있나요? 이제 감옥 지금 말로는 뭐 그냥 구금되고 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중국은 사형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네요. 예, 죽이지는 않아요. 그 정도 원로급들은 그 죽이지는 정도 않습니다. 그 정도 의리는 있구나.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살아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16년 구금당했다가 그러네. 살아난 거거든요.
여기서 등소평이 92년 남방 순환하면서 여기서 군대의 힘을 얻어갖고 권력에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장점인 후진타오에서 등소평계로 쭉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라인에서 이제 고속성장론에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갖다 이제 지방 정부가 성과를 하려고 그냥 이탁해갖고 돈 빼내고 그냥 건물 지어놓고 또 거기서 통치자금 빼놓고 그래서 이 통치자금들이 다 각 그 군우 할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육강한테 가기도 하고 보시라이한테 가기도 하고 정증호한테 가기도 하고 장점인 이분한테 제일 많이 갔겠죠. 예. 이 교통정리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경제론에서 이제 시진핑의 어록을 보면 등롱환조라고 얘기하십니다. 등롱환조. 등롱환조. 새장 비워. 그래서 새 가라. 새도 가라. 모든 거 엎어. 봉황열반. 내 몸 태워갖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어마무시한 인데 태어나고 가는데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롱숏. 그러니까 이게 헤지펀드 전략 쓰는 거예요, 이번. 롱숏. 네, 네. 숏은 간단하게 해서 죽이는 쪽. 그래서 죽이는 쪽이 다 일렬로 다 서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부동산 사태 헝다는 헝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의 헝다, 3, 4 단계별로 나올 겁니다. 단계별로. 그거를 통해서 지방정부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통제하에 놓는 계획을 대충 한 3년에서 5년 잡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하루아침에 돈 이렇게 계획, 이게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 주간전망대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무 선생님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쓰시는 소설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들리는 소스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분이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진핑이 귀족 시중신이라는 그 옛날 주울레에 그 시중신이 주울레 집사였가지고 이제 잘 나가셨는데 그럴 때 베이징 81년 귀족들만 자제들만 가는 학교에 나왔는데 13살 때 반동자식으로 감옥 가버린 거예요. 아버님 죽는다고 죽을 줄 모르고 13살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문학대혁명 뭐 마오쩌둥 해서 거기서 살아남으시려고 마오쩌둥의 몸을 그 찬양하면서 저 시골 산골에 량저라는 데 가서 그 우리나라는 이장 총관 역할을 자원하면서 거기서 집도 제대로 하고 동굴 생활을 20대 때까지 한 겁니다. 거기서 뭔가 인정을 받아갖고 칭화대 입학 자격을 딱 단 게 1975년입니다. 22살 때. 22살 때. 네. 네. 근데 3년 후에 아버님이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고급 공무원, 지방 공무원, 고급 공무원에서 오늘날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때 13살짜리가 23살까지 그 어떤 당금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인민의 생활을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를 거치지 않은 뭐라 할까요? 오렌지족이라고 표현할까? 이게 다 척결이에요. 그 포시럽게 큰 그 층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내부를 아니면 자기를 오늘까지 있게 한 그 형님인 정증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하이방, 태자방 다 연결해서 옛날 국가 부수석도 하고 본인이 여기까지 오는데 뒤에서 다 끌어주고 하신 분, 그 개를 다 죽여버립니다. 정증홍을 죽인다고요? 아니 그쪽에 갖고 있는 그쪽이 연예 엔터테인먼트 헝다고 연결돼. 정증홍이? 그쪽을 다 죽인다고요? 그쪽 자산들을 그쪽 나가는 것들을 그래서 엔터 뭐 이런 자기 은인이라면서요. 근데 이건 은인하고 통치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또 이제 그 자제들이 너무 설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판빙빙, 그 다음에 그 조민 이런 스타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 라인이에요. 거기가 광동, 상하이 이쪽에서 부를 얻으신 쪽이거든요. 그리고 저읍강은 석유방으로 거기도 아웃.
조윤강. 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아직 본토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북경 올림픽 때까지 교통 정리하고 북경 올림픽부터 한 3년간은 자기의 어떤 철학을 하는 행동, 그 홍위색 그 병들을 키우는 데 집중할 거고, 네. 이런 과정에서 내부를 단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 적을 지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오징어 게임 하면 한쪽 죽이고 한쪽 살는 완전히 줄다리기 천군백군 게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줄 잘못 쏘고 거기 투자한 거는 아웃되면 거기가 아웃입니다. 그래.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롱숏에 내가 껴있는 것들을 그 인덱스 펀드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마카오에 있는 투자한 외국 기업이나 카지노 기업 하지 마.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거 오히려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 해. 이 전략도 여기에 롱숏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상해, 홍콩 H ETF 하지 마. 본토에. 이게 같은 사이클인데도 어마무시한 차이가 네, 나거든요. 네. 이런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는 것 같이 앞으로 이게 진행형이지. 그래서 제가 국가주도형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황당무계한 이 상황을 에너지를 한쪽은 롱으로 줘야 돼요. 네. 그래야 믿고 예.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엎어진 거를 갖다 얘기해서 빅베스 시킨 거를 내 새로운 내 추종 세력한테 싸게 사서 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활동하게끔. 네.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틈새에 우리나라는 갖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싹 다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 팀으로 와 하는 과정이, 미국도 가만히 보십시오. 자주권 주면서 미사일 주권 주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여러 가지. 예.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중국도 왕이부장 오면서 제가 딱 왕이부장 온 게 투트랙으로 왔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왕이부장 왔을 때 저 북한 말 안 듣는 거 두들겨서 이렇게 연결시킬 거다. 예. 그게 SOC다. 그 전략이 나오나 봐라. 그리고 시기도 딱 보면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늘 저는 이게 상당히 또 대선 주자 후보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또 왜 오늘일까라는 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내일과 모레에 그 가장 중요한 또 대선 후보 선거가 있고, 요새 왜 대선 후보 자꾸 대장동 얘기가 노이즈 같이 수없이 떠드는지, 이것도 디테일 선거 전략 같거든요. 뭐 당연히 뭐 그냥 나오는 선거철이면 게 이런 아니라고 얘기가 보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11시 반에 네. 통일부 장관이 이제 100억 준다고 해서 뭐 노상 나오는. 근데 1시쯤에 김여정이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그래, 대화하자.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같은 건 이제 후속 기사들은 뭐 합의 본 거다, 이미. 이런 걸로 이제 따라락 나오면 다음 주에 진짜 북한 통신 연락되거나 아니면 만나는 구체적인 속보들이 뜨면 이거는 계획된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북한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중국 왕이부장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결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럼 중국도 우리나라 선거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과 맞는, 호흡이 맞는 뭐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번졌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독일도 지금 선거도 있고 일본도 지금 선거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미국, 그 다음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에너지들이, 협조하거나 막을 수 있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잃거나 희석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도 그렇고 어떠한 군사적인 측면도 들어와라, 또 5I 들어와. 일본보다 우리나라 왜 먼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수함도 수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래서 군사력으로만 조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돈이 없다. 미국이 돈이 없다. 네. 지금 더 찍어갖고 세계 경찰할 만큼 에너지가 아직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호주나 인도나 보고 니네들이 자국에서 대신 기술이나 이런 거 줄게. 대신 그러면서 연맹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앵글로 섹슨계로 연맹. 예. 이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유럽도 끌어들이고 저 아프가니스탄도 끌어서 세계 경찰 쫙 하고 뭐 일본을 또 대리전해서 또 나왔는데 일본도 뭐 마탱이 가는 것 같고 저 다른 달도 다 성과가 안 나오고 중국에 뭐 피보트 아시아 있는데 피보트 차이나 된 거 많고 또 동남아시아 또 보면 다 뜻대로 안 돼 버리고요.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것도. 그래서 부동한 그쪽 뺏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럴 때는 전략이 어떻게 돼요? 야, 후퇴해서 본토로 본진을 전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각 분의 장군들을 전 세계 뿌려갖고 싸워봤는데 이게 다 여기서 지고 저기서 지면 어떻게 해요? 군사 본토로 다 환원. 그래서 재정비해갖고 다시 군 재편해서 다시 싸우자. 이거 비슷한 것 같거든요. 금융이나 군사적인 거나. 저는 미국이 그 위치인 것 같고요. 이때를 중국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제 정비를 시켜야죠. 돈이 새 나가는 거를 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딴 데 엉뚱한 데 새는 거를. 예. 저는 장점인 게는 다 막았다고 봅니다. 장점인 게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막았다. 장점인 게한테 가는 거는요. 장점인 게한테 돈이 흘러가는 거는 다 이제 막았다. 다 막았다. 이제 다 막은 것 같아요. 마인하고 이제 이런 데 보면. 마윈 잡은 거나 알리바바 잡은 거나 텐센트 잡은 거나 뭐. 그러면 그보다 밑에 있던 군웅들을 잡는 순서가 지금 뭐 헝다고 그다음에 각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왕치상계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7개의 국무위원, 상무위원 그 위원들에서 같이 연결된 비즈니스 툴은 이번에 많이 뺏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의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 중국도 지금 생각이 있어서 저런다. 예를 들어 사교육 규제 무슨 뭐 연예계 완전 막 박살을 내고 뿐 아니라 마윈 때려잡을 때부터 해서 디디 출신 건드리고 이번에 이제 헝다까지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니 누구나 생각해도 야 저러면은 중국 시장 망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던 국제자본 해외 자본이 나가고 싶어 할 텐데 왜 저 짓을 하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 계산과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다 하는 어떤 중국 나름의 플랜이 있다는 건데 집권 세력에 집권 세력의 싱크탱크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데 저의 질문은 혹시 그러다가 말이죠. 그 친구들도 계산에 못 넣었던 뭔가 삐끗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당연하죠.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저는 홍콩이 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홍콩은 외국 자본들에서 모르는 기초자산의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본토는 통제가 안 하고 문을 아직 그 레버리지나 금융상품이나 이런 게 해서 열린 게 없으니까 채권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회사 채권을 국가채로 바꿔주면 됩니다.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그러면 또 국민들도 아유 회사채 망가지고 국가채로 바꿔주는데. 야, 그 말되네. 헝다 채권 물린 달러채, 헝다가 발행한 달러채 물린 해외 투자자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가 채권을 그냥 바꿔가 천천히 받아라. 그게 위안화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전략.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게 HSBC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헝다예요. 헝다가 지분이 제가 피안보험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게 이제 해치버 2개 다 박살내는 겁니다. 빅베이스 같이. HSBC하고 핑안을. 예. 둘 다 박살내요. 그리고 나서 다 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HSBC 지분을 다른 국유은행이 지분 확보하는 작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헝다 지분을 통해서 할지 다른 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HBC 지분의 그 의사결정권의 에너지가 뭐 7, 8%가 10몇 프로로 확 넘어가거나 그럼 앵글로색슨 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큰 그림은 그거네요. 예. 그 중화라고 스스로들 표현하는 그쪽 자체적으로 14억 정도 되는 그쪽하고 앵글로색슨 지금 이번에 오커스 그거 세 나라 다 합해봐야 얼마 되나? 한 6, 7억 되나? 뭐 그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그 정도 하고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대표님 뭐 오늘만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중국 얘기는 또 이제 흐름 봐서 그거 하도록 하고 첫째 제가 궁금한 거 저는 왜 자꾸 차트 보면 삼성전자가 79,000원에 가면은 8만 못 가고 79,000원 정도 가면 막힐 것 같죠? 느낌은. 그거는 중국이 4천 넘어가는 시점하고요. 상하이 지수가 상하이 지수 타이밍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 4천 넘어가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기간에 하니까 4천 넘길 때 3개월, 6개월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안 빠져요. 예.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고 홍콩만 박살내는 거죠. 홍콩이 지금.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지금 78,000, 79,000이 맥점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이제 충분히 빅펀드로 모아놨다가 예. 계속 살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10조 산다고 떠들겠습니까? 5조는 싸게, 5조는 비싸게. 이 전략 마찬가지 똑같아요. 8월 10일 날까지 때렸다가 그 8월 10일부터 하루에 1,000만 주에 2천만 3천 때리면서 이렇게도 때릴 수 있구나 공포에 질리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지금 똑같이 그래프 보시는 분이나 모든 펀더멘탈에 보이시나 디램 가격 뭐 보는 거나 다 모든 우리나라의 기존에 나와 있는 리서치 센터 시각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예. 디램 가격 떨어지고 이게 관리가 있어 삼성 그래서 막혀요. 그래서 거봐 그러다가 네. 어느 타이밍에 이거를 일주일 만에 그냥 확 그냥 그때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를 갖다 제가 환율 그때 전번에 얘기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환율 인상 때 걱정하지 마. 다른 세상이 됐어.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개념이 나와야 되냐면 미국이 부러져야 돼요. 미국이 부러지는데 그냥 완전히 뭐 수직 근황이 아니라 그냥 녹아나는 박스. 예. 그리고 수렴 한 8개월. 그게 금리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할 때까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하면은 지금 대표님은 우리 보고 이러신 거예요. 지금 미국장이 무슨 뭐 단기간에 10% 20% 2008년 같은 97년 같은 그런 급락이 아니고 한 5 내지 10% 이렇게 밀리다가 또 약간 나오다가 또 녹는 장. 네, 녹는 장. 녹는 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안 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전에 2012년부터 2015년 장을 연구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2010년에서 2015년. 12년부터 2015년. 예. 그게 차화정 절차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차군단이나 차화정 화학의 수소와 연결된 종목이 같이 아니면 가주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 지수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3개월일 수도 있어요. 3개월. 그러니까 미국은 녹아나고 안 빠집니다. 유동성 그 금리 뭐 한 번 이번에도 뭐 좀 밀리니까 개인들 저가 매수세가 드글드글하게 들어왔더만요. 그러니까 인덱스 5%에서 9% 빠지면 직전 고점까지 가고 또 가고. 근데 문제는 이 상단을 뚫으려고 그러면 새로운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이게 녹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저도 부러지진 않고 녹는다의 한표인 것은 아니 근데 문제는 버티는 종목이 20%. 그 안에서는 멍 들어가는 종목 7, 80%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금년 연초에서 지금까지 녹아나는 장 볼 때 그 잡아놓는 종목군만 딱 있지 않습니까? 예. 2차 전지 소재하고 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가랑비 5조 돼갖고 어떤 거는 30% 어떤 건 반토막 된 거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예. 거래량도 없고요. 예. 에너지가 거의 뭐 저혈당 거래도 안 돼요. 그런 장이 완전히 멍들고 녹아나는 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래 대금도 뭐
코스닥은 어저께 보니까 10조도 깼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뭐 12조에서 15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갖고는 이게 장에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미니멈이 15조 되고 20조를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국면 전환이, 그러니까 한 방이 제가 자꾸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한 방이 환율의 인식 전환이 나오는, 미국이 부러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1000만지 2,000만 확 땡기면서 인식의 전환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하면서 상해하고 이쪽이 두 축으로 해서 가는 장이 나온다든지, 그럼 이머징이야 아마 이렇게 이런 논리가 나온다든지 2012년부터 2015년 장. 네. 아니면 우리나라 그 북한끼리 열리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그러면 오늘도 보시면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그 아난티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조비라든지 흘러내리다가 오늘 갑자기 10에서 20 팍 튀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심리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는 체계적인 후속타의 속보가 나오나가 제일 관건이고, 그러면 거래대금 3조 무조건 늘어납니다. 3조 정도는. 그러면 이게 거래대금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냥 북방을 옛날에 하는 그 기존의 북방주 갖고 무슨 뭐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뭐 또 뭐 비료, 뭐 음식, 농약 뭐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제조요. 거기도 이제 전략이 그 특구 만들어 갖고 하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어요, 북한도. 예. 지금 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쓸 때 기껏 해봤자 개성, 원산, 신의주, 뭐 이미 기존돼 있는 걸, 근데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남북 간에 하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미쳤다고 들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20, 우리나라 뭐 30, 북한하고 또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에너지, 그러려면 종전되고 다른 시스템에 국제적인 규범이 서야 돼요. 그래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기가. 근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제 유엔 거기에서 가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여야가 이제 반응이 달라졌는데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정치권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치권에서야 뭐 무슨 사안이든 간에 여야가 부딪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이 국민적 합의라는 걸 좀 도출할 과정이 필요한데. 종전은 저는 국민적 합의보다는 일단 휴전을 종전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도 아직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휴전 내지는 정전이죠. 예. 그러니까 종전한 다음에 그 다음 때 이제 국민적 합의가 알겠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면 또 채팅방 또 나뉘어서 시끄럽겠고. 그러면은 벌써 10시 11분인데 아유 지금 뭐야. 전반적으로 독일하고 프랑스 오늘 저러네. 또 비트코인은 또 왜 저래?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할게요. 저기 대표님 뭐 또 계속 저희 또 주간 전망대 나오시고 또 팔로우 더 머니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니까 이 말씀만 왜 이왕 나오셔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 애안타게 그냥 뭐 며칠 내지는 한 1, 2주만 기다렸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또 칠 수 있는 무슨 뭐 많잖아요. 저 LNF니 무슨 뭐 에코프로비엠이니 무슨 하다못해 바이오 종목 중에라도 이런 것 좀 이렇게 권해 주시지. 왜 맨날 로템 무슨 뭐 모비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대북조 활사 가지고 이렇게 막 욕을. 저는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가면 KMW 꼴라요. 월봉이나 연봉 보세요. 그거 12, 20% 아이고 1년 전, 2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지금 왜 떠들어? 그 1년 전, 2년 전에 그걸 미래를 봤어야지. 그리고 지금은 뭘 봐야 되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한국가스공사,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4만 원, 10만 원 갈 수 있는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 거는 저는 반토막 잘못하면 납니다. 중국 전략에서 분명히 죽이는 전략 그쪽이 나와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은
잘 챙기세요. 괜히 또 KMW 그 작년 연초에 9만 원, 8만 원 산 거를 지금 4만 원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꼴 당하지 마시고. 그 KMW 5G도 그때 중국화 갖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난리 쳤던 거거든요. 10,000원이 9만 원까지 가는 예. 템버가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그 단기적 사고에 너무 빠져요. 그냥 그 주식은 제가 이런 논리입니다. KMW나 LNF로 억이나 10억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격에?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후달려서 못합니다. 그냥 그거 하느니 위클리 옵션 하세요. 그게 더 하루에도 100% 가고 200% 갑니다. 네? 위클리 옵션 하시라고. 그 종목은 보유자 영역이고 갖고 계시면 수익을 빼고 트레이딩하고 어느 선 깨면 끊어야 되는 자리예요. 큰일 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망가질 수 있는 소재 한 방에 망가질 수 있어요. KMW 공부하시면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나 큰 그림이나 신형 SOC나 이런 변화에 2만 원, 3만 원짜리 정부나 그 CEO들이 그 그룹 총수들이 노상 정의소 회장님 떠드는 게 10년 동안 얘기하는 게 로템 떠들고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그냥 모빌리티, 뭐 수소트랩, 뭐 정부도 지금 뭐 지원해 주겠다, 보조금 해겠다. 주가 안 간다고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2차 소진제도 다 그때는 안 믿었어요, 다. 예. 그런 것들이 코스모 신소재 왜 5,000원에서 10,000원대는 안 하셨습니까? 이걸 왜 5만 원 이상에서 해요? 난 그거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시각에서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생존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하면 이건 다치는구나. 그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 2, 3.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에코프롬 갖고 따블 먹는 것보다 한국가스공사 갖고 20, 30% 먹는 게 더 자산가치 부자를 더 크게 만듭니다. 실전에서는. 큰 구자는. 매매를 안 해봐. 큰 구자를 50억, 100억, 200억, 300억, 1000억짜리 운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지금 있지는 전체 자산의 포트 안만 선수도 1억 넣기 후달려요. 1억 넣기 흘러들려요. 근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억, 100억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기다려서 30% 먹으면 부자가 커지는 겁니다. 큰 자산가들이 돈을 어떻게 굴리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빠지면 노상 개미 됩니다. 예. 그것만 벗어나시면 예. 제가 오죽하면 그럼 100에 200만 원에 그런 급등 좋아하시죠? 위클리 옵션 양방 거세요. 지금 변동성장에 하루에 2, 300%씩 떨어집니다. 이쪽에 거기 콜도 100, 풋도 100만 원씩 매일 걸어 놓으면은 한쪽은 꽝 돼도 한쪽에서 무조건 남네. 요새 그걸 남기지 않죠. 10% 할 때 끊어버리는 거죠. 10% 네, 한쪽은 10% 가는 거를 계속 냅두는 거예요. 놔두고 조금 이쪽은 아니다 싶은 쪽은 빨리 끊어보면 예, 위클리 옵션 하세요. 오히려 그 소재주 하더니 200만 원 갖고 그게 1억 투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과물이 제가 노상 300만 원씩 걸어보거든요. 네. 예? 네. 그럼 끊고 성공하는 것들 보면 요새 그냥 안 보내요. 지금 2, 3개월 동안은 올려놓으면 빼고. 그러니까 저 미국 시장 볼 필요 없어요. 미국 시장 올랐어? 그럼 올렸다 빼겠구나. 맞습니다. 뭐 예. 코인이 뭐 2위 있어서 오르고 2위 있어서 빠집니까? 그냥 뭐 아래 위로 다 깔아놓으면 그거 뭐 깔아놓는 큰 손들만 다 아래 위로 다 쳐주니까 다 앉아서 버는 건데. 아유 그러면은 야 이거 뭐씨 그놈의 그 IPO 종목 그거 뭐 몇백 대 1 그거 경쟁 뚫어갖고 뭐 몇 주 받아가지고 이게 뭐 따상 가면은 한우고 뭐씨 그냥 따만 가면은 뭐 치키덕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짓이네. 그냥 위클리 옵션 해야겠네. 예, 그거 그 돈 몇 주 해갖고 그거 따당 가봤자 그 내 실제 수익률이 얼마예요? 아이고 네? 그저께 하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우리 이것도 위클리 옵션 없애자. 양놈들 너무 헤쳐먹는다 이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있어야겠구나. 저는 그거를 몰라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쪽 안에 다 폐가망신한다. 그거 몰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너무 거기도 빠지면 이 사람이 통제를 못해요. 야, 쾌행해지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보는 게 내가 한번 성공했어요. 여기에 오징어 게임도 나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롤을 계속 지켜야지 1,000억을 질러버려요. 거기서 한 큐에 다 날라리는 거예요. 아유.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하면서 기계적인 매매해서 이것만 하다 보면 이 미국 시장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러니까 요새 보시면 아침은 미국 시장 11시까지는
이후부터는 중국 시장.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올리면 빼고 빼면 올리고 삼성전자 500원 갔고요. 네. 위클리를 따보면 어떨 때는 제가 2000%까지 봤어요. 그냥 만기 가까워져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네. 그 세상을 오히려 공부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20, 30대는 하라고 그럽니다. 60대는 심장마비 걸리실 테니까 그냥 주식만 하시고. 네. 네. 아유, 그래요.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만 예. 하시죠. 네. 그나마 장이 이 정도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도 웃음에 섞어서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진짜 장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뭐 우리 때문이든 뭐 바깥 때문이든 아니면 뭔가 진짜 검은 백조가 나와서 그러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 뭐 인포맥스 라이브뿐만 아니라 여러 뭐 주식 관련한 유튜브 매체들 참 진행하고 뭐 컨텐츠 준비하기도 만만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장이 험악해지면은 진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헛웃음도 못 짓고 진짜 토시도 잘해야 되고 존칭도 잘 붙여야 되고 뭐 그런 때가 오는데 고만고만하게 진짜 골디락스 계속 가줄란지 그런 한번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1부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뭐 일희일비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결국 아직은 서로 아구가 안 맞는 시장 그리고 변동성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오늘도 우리 이승주 대표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뭐 이렇게 납득이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전혀 이렇게 황당하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주간전망대 3부 이승주 대표님의 코너는 또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조금 놓쳤다 싶은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려 듣기 하시고 해서 한번 오늘도 좋은 메시지를 하나 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과 길게 내다보는 시각 오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